안녕하십니까. CJB 시사 공방입니다. 청주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결국 시내버스 업계는 지난 12일 전체 400대 가운데 40%에 달하는 160대를 감차 운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사태가 지금 빚어지게 됐는데요. 현재 청주시와 시내버스 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대책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에 관련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청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을 결정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돼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진교통 김재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청주시 대중교통과 신승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그럼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감차 때문에 지금 시민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상황이라 이게 왜 이런 결정이 갑자기 내려진 거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그런 상황인지 불편을 갖고 계신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그동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버스 업계가 힘들다라는 소식은 계속 접했는데요. 네,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이제 이런 결정까지 하게 됐는지 그동안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내버스 업계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2016년도부터 꾸준히 승객이 감소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코로나19는 전혀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매출 손실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과정을 추산해서 올 1년을 예측해보면 약 22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청주 시내 전체 버스 업계. 6개사, 네, 6개사 전체가. 그런데 이제 그중 1월 달은 코로나의 영향권이 아니니까 그걸 제외해도 200억 정도의 적자인데 이게 저희 우진교통만 이야기하면 60억의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 적자를 전부 총괄하면은 사실상 기업으로서의 생명력이 거의 위태로운 지경이다.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청주 우진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 시내버스 전체 기업이 이미 자기 자본이 잠식되고 자생 능력을 잃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것을 사회적으로 확대해 보면 청주 대중교통 체계의 붕괴 직전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고 또 시민들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부득이 죄송하게도 40%의 감차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네네. 그건 코로나 상황이라면 다른 지역도 지금 이런 상황, 다른 지역 버스 업계도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이 시내버스 체계를 보면 크게 우리나라에는 세 체계가 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도시 중심의 시내버스 체계가 있고요. 각 군 단위의 공영 체계가 있습니다. 청주 같은 중소 도시의 이제 시내버스 운영 체계가 제일 큰 문제였죠. 네.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대도시는 약간의 감차를 시행하면서 피해를 좀 줄였고요. 그러나 공영 체계인 군 단위는 크게 지자체에서 전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큰 감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청주 같은 중소도시들이 지자체 지원도 없고 자생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고 청주시는 아직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죠. 네. 이런 도시들은 대부분 감차 이외에는 생존의 선택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전국적인 지금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감차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시민들은 감차가 된다는 거는 10분 만에 오던 버스가 한 2, 30분의 간격으로 이제 배차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 불편이 있고 늦게 오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들이 또 따라오잖아요. 청주시에 엄청난 또 민원이 빗발쳤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저희
직원들이 네네. 사실 뭐 10월 12일 날 40% 감사를 시행하고서는 네. 업무를 갖다가 볼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시민들의 그런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그 민원 수를 갖다가 저희가 정리를 해본 결과 총 1,776건이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었고 거의 2,000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이 40% 감차에 대한 그런 감해 운행에 시행하면서 너무나 불편을 많이 끼쳤다.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버스가 늦게 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제가 들은 거는 보통 장애인분들이 저상형 버스도 또 이용하는데 그것도 좀 줄어가지고 장애인분들도 또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좀 어떤 민원들이 좀 뭐 많았나요? 아무래도 네네. 40% 감해를 하다 보니까는 그 횟수가 줄어들면서 출퇴근 시간 또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그런 불편 민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는 뭐 그러한 저상버스 문제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모든 노선에서 같이 동시에 감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민원은 아침 출퇴근 시간과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과 학생들의 등교 민원 그 부분이 줄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필 또 이 기간에 등교도 매일 등교로 바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또 겹쳐가지고 더 불편이 가중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너무 시민 불편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40%로 줄였던 거를 이제 조금 청주시가 협의를 해서 30%까지는 줄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제 시행된 건데, 조금 뭐 어떻게 좀 나아질까요? 그렇게 되면 크게 또 차이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네.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감해 운행을 갖다가 이제 30%가 됐죠. 10%를 갖다가 증여 운행을 하면서 네네. 일단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에 맞춰 가지고 7시 대나 8시 대에 배차를 갖다가 그 증해시키는 그러한 노선 시간표를 다시 짜고서는 네네.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지금 감소했습니다. 네,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이렇게 투입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주시가 협의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 더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버스 업계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네네. 10% 이렇게 40대를 갖다 추가 운행을 한 그런 이유는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그런 그 불편? 접수된 그런 네. 불편 사항을 분석하고 그리고 노선별 그 승객 수가 과밀한 상황이 어떤가를 갖다가 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버스 업계에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번에 10% 그 40대한 그 증해 운행은 흔쾌히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동의를 해줬습니다. 추가로 지원된 건 아니고 이렇게 협의가 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네네네. 드리면 이제 어제부로 그 10%그 감차 또는 감해가 그 저희가 이제 그 철회를 했던 건 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 업체의 생존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존권 자체가 다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수업권을 위해서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그게 어떻게 바뀌면서 하필 시기가 맞았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시에도 물론 민원이 많이 가지만 네. 이 시내버스 업체에도 민원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속에는 저희가 달리 아무리 기업의 생존과 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또한 동시에 대중교통 체계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의 문제가 또 심각히 논의됐고요. 네. 그래서 다른 주제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결론을 내리는데 걸리지만 이번에 40대를 다시 노선에 투입하는 이 문제는 즉 10% 감차를 철회하는 문제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견 없이 전 업체 그리고 노동조합에 동의하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청주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게 됐습니다. 네. 별도의 지원은 이거와 관련돼서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합의가 된 거군요. 뭐 이미 지나간
뭐 얘기긴 하지만 좀 그 감차를 이제 한다고 공지를 하긴 했는데 버스에도 이렇게 좀 안내를 하긴 했었고, 근데 이제 그 홍보가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날 갑자기 이제 감차하는 그날 좀 갑자기 차가 너무 안 오니까 네. 좀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굉장히 저는 그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네. 그게 홍보가 부족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처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일 자체가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청주 시내버스의 운영 상태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어떠하냐, 청주 지역에 환자가 발생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출렁이고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죠. 매우 급박했던 시기에 매우 급박한 결정을 하면서 추석 연휴와 네. 이 의사결정과 준비 과정이 겹쳐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시민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한 사전의 고지와 양해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사과와 양해의 말씀 전합니다. 네. 다행히 이제 40% 감차율에서 10%가 줄어서 지금은 이제 30% 상황인데, 어쨌든 불편이 조금 줄어든 거긴 하지만 불편한 상황은 맞습니다. 낮에는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는 더 투입이 돼서 조금 나아졌지만 낮에는 그래도 이제 배차 간격이 더 이제 있고요. 그러면 30%인 이 상황, 계속 불편한 상황은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청주시에서의 대책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도 민원이 계속 빗발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획이 있나요? 시민의 불편이 지금 많은 거는 당연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버스 업계의 재정 악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그 근본적인 거는 버스 막업계의 재정이 악화의 일로를 걸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면은 버스가 멈출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시민분들께서도 이번에 30%를 갖다 이제 그 감회를 유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통 크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30% 감회를 갖다가 만약에 푼다면은 그만큼 또 시의 재정이 버스 업계에 충분히 또 지원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30%에 대한 그런 그 차량이 정상 운행되는 순간 그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버스 업계가 모두 부담해야 되는 게 현재 청주시의 재정 지원 시스템이고요. 그럼으로써 그 30% 유지는 저희가 물론 승객의 그 변동 추이, 그리고 버스 업계의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상황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또 추가 운행 여부를 갖다가 같이 또 논의를 하고 소통을 이어갈 생각이지만은 시민들께서도 추가로 증여를 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제 70% 운행 상태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지만 뭐 청주시에서 뭐 논의를 통해서 더 이제 지금보다 더 줄이려면 아무래도 지원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약 220억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월 달 코로나와 연관 없는 부분을 빼면 2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위해서 청주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4차례에 걸쳐서 또 충청북도 해가지고 청주시만 이 투입한 게 약 79억 정도를 투입해서 현재 120억 정도의 그 지원금이 없으면 재원이 마련하지 못하면 청주 시내버스는 운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청주시와 업계는 논의를 한 게 회사가 어렵다고 시내버스 업계가 어렵다고 무조건 감차를 한 게 아니고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이 무엇인가 그 차선을 구하는 데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억 중에 감차를 40% 했을 경우 약 60억이 해결이 됩니다. 비용 절감을 통해서 고정비용을 줄이고 해가지고 60억을 해결하면 63억만 추경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면 청주 시내버스는 불편하더라도 현 체제대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시민의 불편, 감차, 청주시의 예산 지원, 이거는 돈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연결고리가 하나인 것이죠. 네. 돈을 투입 안 하면 불편해야 되고 투입을 안 하면 시내버스 업계가 서야 되고 이러는 필연적인 그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40% 감차를 했던 것이고, 그러나 40%의 감차를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10%를 철회해서 30%가 되면 약 45억 정도의 이제 그 비용 절감 효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청주시가 상대적으로 63억 정도 예상했던 걸 15억 정도를 더 한다면 약 80억 정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현재 상황에서요? 예.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는 것들을 슬기롭게 지금 푸는 과정이다. 그래서 방금 교통과장님께서 조금 더 너그럽고 거시적 안목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서로 극복하자는 의견이 청주시가 버스업계만 살피고 시민들의 불편을 몰라라 이러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의 방책으로 고통을 서로씩 불편함과 고통을 분담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체적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0%를 이제 합의를 통해서 줄였는데 네. 그거는 어쨌든 지원금을 받아서 줄인 건 아니고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건데 여기서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버스업계만의 노력만으로는 지금 되지 않으니까 그 청주시에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약 80억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지 정상화가 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예, 그 수치는 버스업계만의 일방 수치가 아니라 청주시와 협의 속에 확인된 수치입니다. 근데 그런 협의가 앞으로 이제 뭐 계획이 돼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뭐 김재수 대표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은 그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날 청주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후에 네. 청주시에는 발생하자마자 교통카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3월 초엔 70%까지 승객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승객 감소가 되다 보니까 운송 수익금 감소가 나타나고, 그리고 운수업체의 재정은 악화되는 것이 확실해서 시에서 충청북도에 재정 지원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하고, 네. 그리고 일단은 시민들께서도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긴급히 예비비 8,300만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방역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지금 3억 6,500만 원이라는 그 방역 비용을 재정지원금하고는 별도로 또 지원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업계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지원한 게 벌써 5회에 걸쳐서 91억 원을 갖다 추가 지원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감해 운행 이후에도 이제 그래서 버스 업계랑 계속적으로 2회에 걸쳐서 합의를 통해서 운행 재개를 했고, 네. 그리고 어제 40% 감해한 거를 또 10%를 운행 재개를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제 버스 업계와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그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조율을 해왔는데,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지금 굉장히 힘든 공경에 처해 있다. 네. 이거는 일단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청주시정의 한 축인 또 청주시 의회의 그런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은 뭐 이게 쉽게 이렇게 결정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좀 한 가지 이제 아까 제가 청주시가 지원한 액수는 4회에 걸쳐서 79억 정도라고 얘기했고 그동안? 예, 과장님은 5회에 걸쳐서 91억 이렇게 해서 다르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요. 그 차이는 저희는 청주시와 오늘 토론했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지원한 것 1회에 걸쳐서 전체 종사자 1인당 100만 원씩 한 그 부분을 빼서 그렇고 액수는 기본적으로
도와 시가 합하면 91억이 맞고요. 네. 저희는 이제 청주시의 계산만 해서 사회에 걸친 79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된다. 이 40% 감차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저는 분명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청주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정말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주시와 의회의 한 가지씩이죠. 저희 버스업계는 7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재정을 지원해서 풀기에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한 준공영제를 2달 정도만 앞당겨도 약 40억 정도를 재정 지원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면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조기 실행 문제를 고민해 봅시다라고 7월부터 사실은 계속 제안을 했고, 이번 감차를 결정하기 전에도 그 회의에서도 1호 대안으로 준공영제 조기 실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로 청주시는 어렵다고 했고, 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 판단은 제주도 같은 경우 시 단위가 아니라 그 특별도가 전체가 다 준공영제를 할 때 불과 3개월 만에 이 부분을 완성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청주시 공무원분들의 능력이 제주도에 비해서 저는 부족하다고 보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게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의회의 문제입니다. 청주시와 협상을 하면서 늘 청주시 과장님께 또 교통과분들께 많이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현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도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의 편차, 왜 버스만 지원을 하지? 왜 택시나 이런 건 안 하지? 왜 버스만 계속 해야 돼? 이런 이제 의문들. 네. 그리고 이 돈이 정확한가? 이제 이런 의문들 속에서 굉장히 곤혹을 청주시 교통과가 겪었죠. 네. 설득하느라고 진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에 시내버스 체계는 모두게 전산화돼서 재정이 또 손실액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 투명성이 그 업계 부정확하게 이렇게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렇다면 청주시 의회는 현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주시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문제는 속도고 선제적 대응이다. 이 부분을 저는 계속 놓치면서 결국 이번에 감차도 사실은 이왕 돈이 투입이 된다면, 재정 지원이 된다면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게 했다면 우리는 이 불편을 겪지 않거나 더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의회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현재의 코로나 국면이 갖는 대중교통의 관계, 네. 또 대중교통이 갖는 그 법률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왜 택시나 다른 데와 차별성을 갖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신다면 훨씬 속도감 있고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받아라십니까? 예, 김재수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청주시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을 갖다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정당한 돈인가, 그리고 정확한 곳에 집행되는가, 요구액이 맞는가라는 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고민들을 의원님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게 또 이렇게 지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다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나면, 그래서 또 동의해 주시고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도비 포함된 그 액수가 91억 원이지만 그 91억 원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는 청주시 의회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건 또 의회에 찾아뵙고, 이런 버스 업계의 힘든 상황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또 충분히 전달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보다는 우리
이 대중교통의 지금 현안을 어떻게 풀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히 제 이야기가 청주시 의회가 그동안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거에 대한 폄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 이왕이면 미래를 예측하면서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게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는 국회의 모습, 이 정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철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현했던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준공영제가 내년 1월에 시작이 되잖아요. 현재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빨리 뭐 2, 3개월이라도 좀 빨리 시작을 하면 어떻겠냐.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었나요? 버스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정차를 추진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네. 조례를 갖다가 통과한 이후에도 운영 규정이라든가 정관, 그다음에 중공영제 관리위원회 설치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2달 앞당겨서 중공영제가 시행됐으면은 굉장히 버스 업계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시민들께도 이런 40% 감이라는 그런 불편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은 네. 저희가 시간적인 절차상 그거는 상당히 어려웠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버스 업계하고의 충분한 지금 논의를 통해서 저희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키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의지만 좀 더 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 저희 버스업계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네네. 또 실사례도 있고요. 다만 이제 청주시가 말씀하신 그런 고충과 절차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은 일상적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전제한다면 네.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많이 아쉽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네, 향후 이제 더 논의를 해서 뭐 올해 지금 30%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 뭐 더 투입이 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 1월에 준공영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이 된다면 이 감차 운행하는 거는 다시 정상 운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시행이 되면?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네.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이제 해야 하는 것이다. 네. 준공영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을 투여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재의 시내버스의 감차 이 상황은 준공영제와 더불어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준공영제의 목적과 가치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버스업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청주시나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했던 청주 시민들의 편의성, 정시성으로 표현되는 대중교통체계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지금처럼 갈 경우에는 거꾸로 악순환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감차가 돼서 불편해지면 이용객 떨어지고 그 이용객이 떨어지면 청주시의 재정은 또 악화가 되고 저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체계로 갈 경우 가려면 당연히 준공영제와 더불어 모든 것을 정상화를 향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준공영제 되면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준공영제 얘기가 청주시가 이제 적자를 메워주고 노선권을 갖는다.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상 운행 돼야 되는 게 맞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준공영제 도시들은 운송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이나 아니면 코로나19 방역으로 해서 운행 횟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금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초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경우에는 오히려 준공영제를 갖다가 시행하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갖다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네. 상당히 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이 그렇게 뭐 30%, 40% 이런 감해 운행 상태는 아니지만은 네. 저희들이 계속되는 그 승객 변동 추이를 감안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그래서 중공영제가 시행되더라도 그러면 감회를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만약에 승객이 정상화된다면 정상 운행됐을 때는 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걸 갖다 여러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11월이나 이제 12월 경에는 그게 이제 정상 운행을 할지 아니면은 그러한 이제 감해 운행을 할지 요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준공영제 시행은 하는데 시행을 했지만 정상 운행할지 아니면 지금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줄여서 감해 운행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예.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네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준공영제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목적과 가치라고 얘기했고요. 그건 법률적으로 이게 시내버스가 대중교통 체계로서 보호돼야 되기 때문이죠. 네. 보호돼야 된다는 것은 안정성과 정시성의 핵심입니다. 정해진 노선에 정해진 시간에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대중교통.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세금을 투자해서 새로운 교통체계를 만드는 게 준공영제죠. 청주시의 고민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감해운행, 감차운행을 계속한다면 준공영제를 하는 근본적 목적에 어긋나 버린다. 그러면 저는 단순히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 현재 우진교통을 운영을 해봐서 그 경험을 충분히 살려볼 때 저는 약간의 감해와 감차 운행은 거꾸로 시민들의 불편을 오히려 가중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악순환이 되고 준공영제 무용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들어가는 고정비용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어찌됐든 그 고용유지연금이 끝나는 상황에서 감차를 해도 20일 임금 만건에 맞춰주게끔 근로기준법이 돼 있어요. 저는 다른 비용에서 어거지로 막 무리해서 지나친 비용 축소를 가져오는 건 오히려 준공영제가 조기에 정착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데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은 현재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대전과 세종 같은 경우 뭐 승객이 3월 말 4월에는 저희 청주가 47%까지 떨어졌어요. 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감해 감차 한다고 그러다가 사실상 방학 감차라고 이제 방학 때 학생들이 수업을 안 하니까 그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행 횟수를 좀 감해합니다. 그런 정도를 유지하다 곧 복원을 했죠. 그 얘기는 이 준공영제 문제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당연히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앞설 경우 곧 자본의 논리가 앞설 경우 이 부분에 시민들이 갖는 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속에서 대전과 세종은 다시 원위치가 된 상황이죠. 저는 그 점에 주목해야 된다. 우리가 준공영제라는 걸 단순히 돈 비용과 몇 가지의 편익으로만 보지 말고 이것이 갖는 지역사회적 가치를 주목하고 지켜내는 것, 이게 저는 초기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감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으로 정상회복하면서 준공영제를 하니까 다시 예전처럼 편리해졌구나, 더 편리해졌구나, 이렇게 저는 시민들께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상 운행을 통해서 준공영제를 하니까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의미를 더 확실히 주자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준공영제의 기본적 가치는 그 시민에 대한 이등 편의 제공 그리고 대중교통 그 체제 구축을 대중교통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체제 구축 이런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상황을 보면 아직도 준공영제 그 시도 중에서도 제주 같은 경우도 지금 10.8%를 아주 감해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서울, 울산, 대구도 지금은 풀었지만은 감해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감해를 갖다 2번이나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초기 발발 시에 전국적 확산이 있다 감염을 했었고 네. 또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밀도가 높아지니까 또 증여 운행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다시 심야 시간에 대한 일찍 귀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감회를 했었고 이런 정책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그러한 교통 편의 제공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는 초기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서 감회 여부와 아니면 정상 운행 여부를 갖다가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례가 한 가지 있는데요. 네. 독일과 유럽 일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코로나가 유럽이 굉장히 심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독일도 그렇고 거기는 대중교통을 증여했어요. 오히려? 예. 비용의 문제를 보지 않고 대중교통의 이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좁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니까 증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와 보건의 논리로 풀어냈던 그런 나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부분이 어느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도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가 지향해야 될 시장의 가치는 무엇인가? 저는 그걸 기점으로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내버스 이 증해와 증차가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직접 운전을 하는 버스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네. 이분들은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 고용유지연금을 받지만 예전에 비해서 임금의 절대치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고용유지연금은 이제 빠르면 저희 우진교통은 11월에 끝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감회감차를 계속 가면 이분들은 저희 우진교통 같은 경우는 노동자분들이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임금 삭감도 결의하고 이렇게 지금 임금 했는데 삭감을 한 상태죠. 예. 두 달 시행하다가 이제 한 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임금이 절대적으로 줄어버리니까 이 임금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 생계가 안 되니까. 네.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비용의 문제도 저는 당연히 고민하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동시에 버스 종사자들의 복지와 이런 것들은 특히 생존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저는 친절함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40% 감차를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종사자들의 가족 5,000명의 생계가 네. 차가 멈추면 그냥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부득이 불편함을 드려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선택했듯이 저는 청주시가 많은 고민을 통해서 외국의 사례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감회감차가 경제 논리가 아니라 보건의 논리, 복지의 논리에서 됐다는 것 다시 한번 그걸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갖는 저는 가치를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정책이 설정되고 집행되면 참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가치를 더 우선해서 봐야 된다. 예, 맞는 얘기인데요. 대중교통은 네. 공공의 가치를 우선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준공영제를 저희 시에서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승객 감소가 너무나 큽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인 거죠. 이 상황에서 정상 운행을 갖다 100% 했을 때 그거에 못 미치는 그런 운송 수입은 그만큼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재정 지원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몇 단계 지금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버스 업계와 그리고 또 이 사회의 청주 사이의 지역 사회의 그런 시민단체 또 이런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 버스 이제 승객이 확 늘어날 이제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더 줄면 줄죠. 네. 업계는 이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청주시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더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남는 거는 버스 요금 인상인데 그것도 우려한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버스 요금 인상이 네네. 운송 수익 감소분을 갖다 보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토교통부 훈령에도 2년마다 한 번씩 버스 요금을 갖다 조정할 수 있도록 또 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버스 요금 인상은 저희 충청북도의 결정 사항이고요. 청주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청주시에서 요금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고, 다만 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쉽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인상에 대해서는? 예, 저희 버스업계는 예전에는 저희 버스업계가 주로 이제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네.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어려움을 표현했었죠. 그리고 많이 제한도 뒀고. 근데 이건 뭐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코로나 버스업계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에요. 교통 약자들이죠. 그런데 평소 작년 9월에 저희 청주 같은 경우는 15%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에 요금 인상을 한다는 건 저희 버스업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그 재정 적자를 줄이는 한 방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사례는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코로나 사태 때는 아니다. 지금은 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가 아니라 버스 이용 승객을 늘리게 많은 오히려 편의시설을 우리가 제공해야 될 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버스 준공영제 아마 그 뭐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까지도 조금 뭐 생소하신 분들 계시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버스 준공영제 좀 더 깊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일단 다시 한번 버스 준공영제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알기 쉽게. 버스 준공영제는 네네네. 내년부터 우리 청주시가 이제 시행이 되는 예.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의 청주 시내처럼 저희 우진교통이나 여러 6개 회사가 있는데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민간 운영 체계가 있고. 네. 그런데 이 양자의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양자의 장점을 다 따서 버스의 노선권, 그리고 최소한의 시내버스가 시민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권리들을 청주시가 갖고, 이것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청주시가 보존하고, 대신 시내버스는 개인의 그 기업의 법인의 사유재산이었던 노선권을 청주시에 권한을 위임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시내버스의 운영체계, 민영제 운영체계가 수익 위주로 시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밀리고 수익성 위주로 운영됐던 이러한 운영체계를 극복하고자 청주에서 새롭게 도입된 건데요. 왜 청주에서 새롭게라는 말을 썼냐면, 타 지역에도 많이 새로운 준공영제를 시행합니다만, 저희는 청주형 준공영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타 지역이 갖지 않은 매우 뛰어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그 과도한 이 자본을 살찌우는 과도한 그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을 줄여내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내고, 그리고 이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 중에 최초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대도시의 준공영제보다 훨씬 공공성이 강화된 아주 새로운 저는 시스템의 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공영제 핵심은 어쨌든 시가 버스업계의 그 적자를 이제 보존해주고, 네, 노선권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노선권을 갖고 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노선권을 청주시가 갖고 오게 되면은, 네, 지금 저희가 외곽 지역에 굉장히 또 부도심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신규 개발지에 지금 시내버스를 갖다가 투입하지 못하는 곳, 또는 적정하게 충분하게 투입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네, 신규 개발지나,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 또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이 의외로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 저희 청주시가 탄력적으로 신규 노선을 갖다 개설하는데 좀 용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장점이 있죠. 저희가 분석을 잘 계속적으로 하고 있게 되니까는 실제로 버스가 10대인데 여기는 10대가 굳이 안 다녀야 되는데 10대가 된다. 네. 그런 데서는 몇 대를 갖다 조정해서 빼서 실질적으로 버스가 필요한데 운행이 안 되는 곳 이런 때는 또 신규로 집어넣을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차 태그제를 갖다 의무제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런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고 네. 시민들의 그런 동선을 갖다가 정확히 파악해서 효율적인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없는 노선인데 중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어떤 노선이 생긴다. 뭐 그런 거 하나만 사례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네. 노선 중에 하나가 지금 청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초정에 지금 시내에서 직접 가는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공영제가 된다면은 노선이 일부 조정된다면 시민들의 그러한 초정 쪽에 약수. 접근성, 초정 약수 또는 초정 행궁에 네. 접근을 갖다 쉽게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먼저 노선 신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또 하나만 또 얘기해 주신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이제 노선을 갖다가 증차를 통해서 신설이 있었지만 오창 지역이나 네. 아니면 오송 지역에는 지금 상당히 좀 아직도 버스가 부족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남지구나 방서지구 쪽에도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노선 횟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또 소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런 곳에 충분하게 또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그런 최선의 방법으로 노선을 갖다 신설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시행되면 그 노선이 뭐 많아지는 거니까 좀 편해지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이제 되는 건데 확실히 시행되는 건가요? 그건 청주시 의지에 달려 있는데 시행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갖다가 네. 제정은 됐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시행이 돼야 되고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월 1일 시행에 맞춰가지고 차질 없이 일정에 따라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조율이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 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남아 있나요? 오늘 네네. 이 주제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준공영제가 되면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없는 노선도 생기고 일단 그런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장점은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에서는 좀 사실 저희 우진교통 이건 개인의 의견을 떠나서 우진교통 내부에서는 좀 많이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게 가능할까라는 건 어떤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이라는 것 속에 준공영제는 운영체계라는 한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야 되는 게 근본 목적인 거죠. 그중에 가장 중심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만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바뀐 것이고 이거를 둘러싼 굉장히 많은 여러 변수와 조건들은 현재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게 지금 가장 큰 맹점이고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걸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경련도 있었고 청주시와 그거를 위한 인적 배치서부터 굉장히 좀 복잡했는데 준공영제가 합의가 되고 준공영제 운영위가 준비되고 조례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막 몰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놓친다고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는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체계의 일부분이에요. 이미 청주시가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이 준공영제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네. 필수적 조건으로 이야기했던 뭐 대중교통 전용지구, 대중교통 전용차로 그리고 공용차고지
그리고 이런 거를 기초로 한 노선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있죠. 그리고 대규모 환승센터, 뭐 예를 들어 상담공원 옆에 교원공제인가요? 그쪽이나 중앙주동 이쪽에 해가지고 등등 청주시에 굉장히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준공영제 이 논의에 따라서 확 쏠려가면서 다 중단이 돼 있는 상태죠. 물론 이제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을 하는 것이야말로 준공영제가 가지고 오는 교통의 편익뿐만이 아니라 환경 및 생태의 문제, 지역 경제성의 효율성의 문제, 이동 효율성의 문제, 뭐 지역 공동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그래야 이게 풀 수 있는데 모든 게 준공영제라는 운영 체계로만 지금 다 쏠려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10년 전부터 청주시가 주장해왔던 대중교통과가 주장해왔던 주요 대중교통 정책들을 되돌아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스타팅업 할 수 있도록, 즉 시작할 수 있도록 저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인력 배치를 해내고 장기적 안목 속에서 이 준공영제를 싸내지 않으면 준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실용성과 가치가 매우 왜소해지고 축소될 것이다. 이런 위험성을 저희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런 위험성이 약간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준공영제를 갖다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 청주시 준공영제는 공공성이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김재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 운영 체계는 민영제, 공영제, 준공영제가 있고 네. 그 장점을 살린 준공영제를 하겠다. 그게 지금 맞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청주시에서 준공영제를 함과 동시에 노선권과 회계감사권 두 개를 또 대표적으로 확보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선권이 확보되면은 시민이 편리한 노선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회계감사권이 저희 청주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대중교통 기반의 교통체계 구축을 하는 그런 출발점이 준공영제다. 네. 이게 기초로 돼서 다른 게 파생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김재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영차고지. 이거는 네. 벌써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중교통 전용 지구나 아니면 광역 환승 센터나 이런 것도 사업이 같이 연계되면은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기에 네. 동시에 다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건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네. 마지막 정리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리 말씀 하실 때 얘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얘기 들어보니까 각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마다 다 입장이 있는데 어째 현재 상황은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이고 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준공영제를 하면 모든 것이 나아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조금 이 불편이 계속 또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좀 걱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민들이 이제 덜 불편하고 준공영제로 인해서 어쨌든 좀 편하게 시내버스를 타는 그런 날이 와야 될 텐데 잘 정착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준공영제는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은 노선권과 회계감사권을 청주시에 단 한마디 이견도 없이 양보했습니다. 그 얘기는 떳떳하게 이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체계를 위한 저희들의 사회적 직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에 대한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마이너스의 즉 부정적인 대중교통 체계에서 긍정적인 플러스의 체계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청주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준공영제가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부분을 시행할 때
이게 비용의 논리가 아니라 청주 시민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려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단계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10년 전에 이미 다 내세웠던 정책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근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면서 단 하나도 시행이 안 됐어요. 10년이 넘은 이 정책들을 이제는 먼지 털고 실질적인 실사구시 정책으로 시민들 앞에 내놓을 때 이것이 준공영제와 결합돼서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은 청주를 만들 거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내년에 청주시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합니다. 그렇지만 준공영제 시행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그 외에 청주시에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같이 펼칠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민들께서 감의 운행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을 청주시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시내버스는 여기 김재수 대표님께서 계시지만은 안전한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해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내버스 회사를 살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중교통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그런 애정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직교통 김재수 대표, 청주시 대중교통과 신승철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JB 시사 공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